자, 봐라. 어디 펴냐면 너희들은 그렇지 74페이지 바람 보자. 바람이란 건 공기의 수평적인 이동이다. 어? 공기의 이동이야. 근데 공기의 수평적 이동이 바람이고 공기의 수직적 이동이 뭐야? 기류. 상승 기류, 하강 기류야. 바람 보자. 바람은 봐라. 자,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야. 어? 이동인데 이때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 이해됐지? 자, 공기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때 바람에 풍향하고 풍속이 있는데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바람이 옆에 나왔어. 불어오는 방향. 야, 북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면 북풍이라고 그래. 동서남북에서 북풍이라고 그래. 북풍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또 풍속은 바람의 세기야. 바람의 세기인데 이것도 뭐야? 아까 지금 말한 기압차에 의해서 기압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바람이 세게 불어. 풍속이 세게 불어. 라고 다니는 미터 퍼 세크다. 자, 그리고 바람이 부는 원리는 바람이 부는 원리가 있어. 바람이 부는 원리는 자, 지표면이 가열되거나 냉각되면 차등 가열에 따라 온도 차이에 의해서 자, 온도하고 기압은 무슨 관계야? 온도하고 기압 얘들아 봐봐. 자, 온도하고 습도도 반비례하지. 근데 기압도 야, 가열된 곳은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봐봐. 바람이 부는 원리가 뭐야? 지표가 뭐든 가열 냉각되면서 뭐에 의해서 가열 냉각에 따른 온도 차이로 온도 차이로 뭐가 생긴다? 기압 차이가 생긴다. 봐봐. 가열된 거 이렇게 여기서 온도하고 압력도 무슨 관계다? 반비례. 온도하고 압력도 뭐야? 반비례. 또 반비례. 쭉 봐라. 가열된 곳이 봐봐. 가열된 곳은 봐라. 냉각된 곳이다. 첫 번째 봐봐. 냉각된 곳이야. 냉각이야. 그러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가 커지지. 맞고 내려와. 공기가 내려온다. 근데 땅파가 들어갈 수는 없지. 그러면 퍼져. 응? 그리고 공기가 여기가 가열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하면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상승한단 말이야. 뭐가 생겨? 얘는 하강 기류가 생겨. 얘는 뭐가 생겨? 상승 기류가 생겨. 그러면 또 공기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고 공기가 상승하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구름이 생겨. 구름이 생겨. 어? 그리고 야 바람은 어디로 지구 불려? 공기가 어디도 너 지표에 살잖아. 땅에 살잖아. 그럼 공기가 어디로 이동했냐 지금? 여기서 여기로 이동했지. 그러면 바람은 아까 전에 선생님 어디로 불려있어?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불러. 그럼 얘가 뭐야? 고기압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저기압이. 바람은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근데 냉각된 곳이 야 공기가 하강률이지. 하강률이니까 무슨 기압? 오히려 반대로 고기압이야. 고기압. 고기압이다. 선생님 뭐라 했어? 온도하고 압력은 반비례한다 했어. 온도가 낮은 곳이 뭐다? 고기압이야. 그리고 하강기류가 생겨. 그래갖고 공기가 흩어져 버리니까 날씨가 맑아. 근데 자 저기압은 가열되는 곳은 온도가 높지. 그러면 야 온도가 높으니까 기압하고 반비례하니까 기압은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그러면서 무슨 기류가 생겨? 상승기류가 생겨. 상승기류가 생기면 여기에 뭐가 생겨? 구름이 형성되잖아. 여러분 저기압이 오면 날씨가 흐리고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어떻다? 오히려 맑은 거야. 그러니까 그랬잖아. 저기압이 오면 할머니가 뭐라 그래? 며느라 빨래 걷어라 그러지. 왜? 저기압이 오지. 그러면 할머니들은 보통 관절에 무릎에 통증이 온단 말이야. 이제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 관절이 팽창을 해. 하고 통증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가 보다. 그래갖고 빨래 걷어라. 이거 졸라 과학적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하강기류면 뭐다? 냉각돼가지고 하강기류면 뭐다? 고기압이야. 그리고 가열받아가지고 상승기류가 생기면 뭐다? 저기압이야. 봐, 온도하고 기압은 반비례하지. 이해됐지? 그러면서 야 바람의 풍향은 어디서 부냐? 풍향은 어디서 어디로? 여기서 풍향은 고기압에서 뭘로? 저기압으로. 그리고 풍속은 바람의 세기는 기압차가 클수록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어떻다? 세다. 이해됐지? 네. 자 봐봐. 바람이 부는 원리는 지표면의 가열 냉각에 따른 온도 차이로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바람이 분다. 근데 지표면이 냉각되지. 냉각 공기가 수축되면서 밀도가 커지니까 공기가 하강해.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생기는데 이때 하강기류는 주변에 지표면 부분에 공기가 쌓여서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 고기압이다. 야 냉각된 곳은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여기가 뭐다? 고기압이야. 그리고 자 가열된 곳은 공기가 팽창하여 밀도가 작아지니까 공기가 상승해. 그러면 지표 부분에 공기가 빠져나가 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져. 이해됐어? 당연하잖아. 야 여기는 야 밀도가 이제 냉각되니까 밀도가 팽창해갖고 공기가 막 축척이 돼. 그럼 공기가 많아지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근데 얘는 공기가 상승해버리니까 공기가 여기 빠져나가 버려. 그럼 공기가 없어지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낮아지겠죠. 기압은 공기가 지표면에 단위 면적의 공기가 누르는 힘이야. 근데 여기는 공기가 축적되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지고. 얘는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기압이 어떻다? 낮아지겠지. 그리고 온도하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냉각되는 곳은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가열되는 곳은 상승기류가 형성되면서 뭐가 형성된다? 저기압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리고 풍속은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람이 있는데 해류풍하고 계절풍이 있어. 해류풍은 해안에서,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어? 그리고 계절풍은 훨씬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넓은 거예요. 얘는 하루 다니고 얘는 어디야? 대륙과 해안 사이에 1년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류풍보다 계절풍이 훨씬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큰 거야. 얘는 해안가고 얘는 대륙과 해안이고 얘는 하루 주기고 얘는 1년 주기란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원인은 뭐야? 얘는 해류풍과 계절풍이 부는 원인은 뭐다? 자, 비열차라고 해. 비열차. 비열 때문에 생긴다. 응? 비열 때문에 생겨. 비열이라는 건 뭐냐? 어떤 물질을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거예요. 하고 비열이 크지? 물질의 특성이다. 비열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된다. 물이면 얼마, 모래면 얼마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비열이 작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야 냉각돼. 너희들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하고 누가 비열이 클까? 뚝배기. 뚝배기가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가열 냉각되니까 얘는 찌개를 갖다가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하려고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뚝배기를 찌개를 뚝배기에다 끓여요. 근데 양은 냄비는 뭐야? 비열이 작아.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식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은 어디다 끓여? 그렇지. 양은 냄비에다 끓이지. 근데 우리가 저기 아무리 집에서 그 라면 끓여봤자 김밥 천국 라면 맛이 안 나. 뭐 차이가? 화력 차이가. 화력이 엄청 세게 올라. 이만큼 나와. 근데 우리 집은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끓여가지고 화력을 갖다 세게 해갖고 양은 냄비에다 세게 해갖고 빨리 끓여가지고 주니까 맛있는 거야. 퍼지면 맛없어. 응?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열이 누가 크다? 육지를 모래라 그러잖아요. 모래하고 물하고 누가 더 비열이 크다? 물이 더 커. 육지고 얘를 바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이 더 천천히 가열 냉각이 돼. 응? 이 비열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야. 봐봐. 그러다 보니까 자, 해류풍은 좁은 범위지. 하루 주기로 해안가에서 봐. 낮에는 얘들아 해가 떠 있어서 해풍이 분다가 이게 해가 떠 있으니까 해풍이 분다 그래. 그러면 봐봐. 해풍이란 건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야. 해풍은 바다에 있잖아. 그러니까 육지로 부는 바람이야. 바다에서. 그러면 해가 떠 있어, 얘들아.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돼? 비열이 낮은 육지가 먼저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공기가 상승을 해. 상승을 해. 그러면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그럼 얘가 수축을 해. 갖고 여기서 내려가. 밀도가 커지니까. 그러면 얘가 상승기류니까 얘 뭐야? 상승기류는 뭐라 했어? 저기압이라 했어. 하강기류는 뭐라고? 고기압이야. 그러면 공기가 여기가 비었으니까 공기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공기가 이동해. 그러니까 바다에서 어디냐? 육지로 바람이 불지. 그러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해풍이 불어. 이렇게 외우면 돼. 낮에는 해가 떠 있으니까 무슨 풍이 분다?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분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봐봐. 하고 또 봐라. 밤에는 어떻게 되냐? 밤에는 해가 안 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빨리 식어? 육지가 빨리 식는단 말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온도가 높아? 바다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 쪽에 공기가 어떻다? 상승하는 거야. 어? 상승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추워져. 갖고 밀도 커지니까 여기에 하강기류가 생겨. 그러면 여기 상승기류니까 A가 뭐야? 저기야. A가 하강기류니까 A가 고기야.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 수밖에 없지. 어디서 어디로 불어? 육지에서 바다로 보니까 육풍이야. 육풍이야. 어? 이해됐어?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보자. 해류풍은 하루를 주기로 해안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거야. 자, 해풍은 원인은 비열 차이에서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야 되고 밤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자, 바람의 도는 방향 낮에는 뭐가 분다고? 해가 떠 있으니까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그러면 낮에는 기온이 누가 높아? 육지가 바다가 그 중에 육지가 높다. 기압은 반대지. 기온하고 기압은 뭐라 했어? 반대라 했어. 그러면 육지가 기온이 높기 때문에 기압은 누가 높다? 바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고기압이기 때문에 고기압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밤에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빨리 냉각돼? 육지.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기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기압은 누가 높아? 반대로 육지가 높다. 따라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자, 봐라. 옆에 봐라. 뭐냐면 2번에 봐봐.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나는 까닭은 육지가 바다보다 열 용량이다. 열 용량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 물질이 얼마만큼 열을 포함하고 있느냐. 비열 곱하기 질량이거든. 자, 봐봐. 얘들아, 니들이 사우나 가면 야, 그 7, 80도 되는 때 니들이 버텨. 근데 열탕 들어가지. 40도만 돼도 못 버텨. 뜨거워갖고 나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물이잖아. 비열은 똑같아. 근데 어떻게 돼? 사우나는 수증기가 있는 거잖아. 수증기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적으니까 얘는 열을 많이 못 포함해. 70도, 80도 온도가 높지만 열을 많이 못 포함해. 근데 40도라도 열 타면 야, 엄청나게 물의 질량이 있잖아. 많잖아. 그러니까 열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연료량이야. 연료량이 더 크다 그래. 연료량은 비열했다가 질량을 못 포함해. 연료량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열 차이야. 비열 차이. 갖고 육지하고 바다 중에 누가 비열이 커? 물인 바다가 비열이 커서 자, 열용량이 작은 육지 쪽이 낮에는 바다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밤에는 바다보다 더 빨리 냉각된다. 이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열용량이 작은 대륙은 여름철에는 해안보다 더 빨리 가야 되고 겨울철에는 해안보다 더 빨리 냉각된다. 이해됐지? 자, 왜 해류풍이 분다? 뭐의 차이로?
열용량 차이. 이제 여기서 열용량이라 했으니까 열용량으로 알아. 에? 그러면 열용량이 누가 더 커? 바다하고 육지 중에서 바다가 더 커. 에? 그러면 야 낮에는 누가 빨리 가야 돼? 육지가 빨리 가야 되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가야 돼? 바다가 가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해류풍은 계절풍은 여름에는 대륙하고 해양 중에 대륙이 육지하고 똑같은 거야. 해양이 뭐하고 똑같은 거야? 바다하고 똑같은 거야. 여름에는 낮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누가 더 빨리 가야 돼? 대륙이. 그리고 겨울은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누가 더 빨리 가야 돼? 상대적으로 바다다. 열용량이 누가 크다고? 바다. 물. 육지가 적다. 이해됐지? 열용량 차이 때문에 그런다. 옆에 나왔으니까 바다. 그리고 자 계절풍은 뭐야? 이거. 계절풍은 뭐야? 해류풍보다 더 넓은 범위야 얘들아. 계절풍은 해류풍보다 더 넓은 범위다. 네, 좀 안 찍었냐? 안 눌렀냐? 소리 났었습니다. 눌렀네. 빵에서 뽑은 거야? 케이스에 있던 거야? 원래 케이스에 붙어 있었어? 야, 계절풍은 봐라. 야, 1년을 주기로 시간과 공간의 범위가 더 넓은 거야. 해류풍보다. 주기로 대륙과 해양 사이의 번호가랍니다. 봐라. 야, 여름을 낮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목구멍같이 생겼지. 목구멍같이 생겼잖아. 그러면 야, 상대적으로 누가 가야 돼? 열용량이 적은 대륙이 먼저 가야 돼. 그러면 대륙이 공기가 상승해. 그래갖고 얘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갖고 여기서는 이제 밀도가 커지니까 하강하는 거야. 그러면 상승 기류가 저기압이고 저기 하강 기류가 고기압이라 있지.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불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북태평양 쪽에서 불어오는 뭐 남동 계절풍이다. 남동 계절풍이라고 해. 봐봐. 뭐냐면 이거잖아. 동서남북이잖아. 어디서 불어와? 남동 쪽에서 불어오죠. 이해됐어?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남동 계절풍이라고 그래. 이해됐냐? 겨울에는 어디? 겨울은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 윤진 이거 다 이해돼? 안 된대. 안 돼? 어떤 게? 어디서부터 안 됐어? 여기는 됐어? 여기는 됐어? 봐봐. 윤진아, 봐봐.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누가 열용량이 커? 비열이 커? 물? 해양이 커. 그럼 비열이 작은 이쪽 대륙이 빨리 가야 된단 말이야. 여름에는 낮하고 똑같아. 낮하고 똑같아. 그러면 비열이 작은 이쪽이 가열되지. 그러면 이쪽은 무슨 기류? 상승기류니까 상승기류는 무슨 기압? 저기압.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니까 추워져. 그래갖고 냉각이 돼갖고 밀도가 커져. 그러면 얘가 하강기류니까 하강기류는 무슨 기압? 고기압이야. 그렇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기압이 낮아져. 얘는 공기가 압축되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고기압이고 상승기류가 저기압이야.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불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보니까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무슨 계절풍? 남동 계절풍이잖아.
남동쪽에서 불어오잖아. 이게 바람의 방향은 풍향은 불어온 방향이 남동쪽에서 불어오지. 그러니까 남동 계절풍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자 겨울은 뭐야? 뭐로 생각해라? 윤준아? 밤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밤에는 야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밀도가 비열 연령량이 작은 대륙이 빨리 냉각이 돼.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더 뜨겁니? 바다가 뜨겁단 말이야. 해양이 뜨겁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공기가 상승해. 상승을 해. 그리고 위로 가니까 추워져서 얘들이 수축이 되면서 얘들이 하강을 해. 그러면 얘 상승기류니까 얘 저기야. 얘 하강기류니까 뭐야? 고기압이지.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네 바람이. 야,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계절풍이라고 해. 이해됐어? 그럼 봐라. 거기 보자.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 1년을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야. 자, 그래서 남동 계절풍은 봐봐.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어디서?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남동 계절풍이 불어.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 자, 원인은 여름철에는 누가 더 빨리 가야 돼?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비열 연령량이 적은 대륙이 빨리 가야 돼. 겨울철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야 남동 계절풍은 여름철에 분다. 그러면 기온은 누가 높아?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 대륙이 높지. 기압은 반대지. 해양이 높으니까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분다. 근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 누가 온도가 높아? 대륙이 빨리 냉각되니까 상대적으로 해양이 높다. 그러면 기압은 대륙이 높아. 그래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분다. 북서계절풍이. 자, 정확히 옆에 봐라. 해풍과 계절풍의 공통점 밑줄거니 육지와 바다, 대륙과 해양의 가열 냉각 차이로 인해, 즉 연령량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 구체적으로 쓰면 연령량이 누가 높다? 바다하고 해양이 높아. 대륙 육지하고 대륙보다는. 그러니까 애들이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이 돼. 그리고 비열 연령량이 작은 대륙하고 육지가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돼. 그러니까 여름철이나 낮에는 누가 더 가열이 돼? 대륙이 가열되니까 거기서 상승기류가 발생해. 근데 겨울에는 육지나 대륙이 빨리 냉각되니까 상대적으로 해양하고 바다가 가열이 돼갖고 상승해. 거기서 저기압이 발생해. 이해됐냐? 야, 안 푼 사람은 풀어봐. 풀어보고 75페이지 풀어봐. 야, 너는 줄게. 네. 저번에 받은 거 있냐?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안 받았어? 네. 한 번도 안 받았지? 이거는 여기는 한 번도 안 받았냐? 네. 알았어. 지금 줄게. 여기 저도 도와주세요. 너도? 알았어. 기압과 바람은 한 번도 안 받았다고? 네. 알았어. 너는 왜 멍 때리고 있냐? 이 자식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을 때리냐?
자, 야, 벌써 숙소를 저기 5월 쉴 때 있잖아. 예약을 해놨거든. 5월 3일, 4일 예약을 해놨거든. 야, 평상시보다 오늘 성수기가 아닌데 평상시보다 5만 원짜리가 20 몇만 원, 6만 원짜리. 야, 완전 극성수기가 돼버려. 4일 동안 쉬니까. 4일 동안 쉬어요? 그잖아. 토, 일, 월, 화,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 5일 6일까지 6일 대체의 공휴일 있잖아. 5월 6일인데 왜 지지? 아이, 쉬라고 씨. 붙여버린 거야. 그리고 원래 학교에서 5월 1일 쉬는 건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쉰다고 5월 1일 못 쉬게 했어요. 5월 1일? 네. 그럼 목요일이잖아. 네. 목요일 날 왜 쉬어? 재량교육이었는데 대통령식 6월 3일 날 쉰다고? 네, 그래서 받았어요. 니들 그 전에 끝나니까 학교 시험이 야 6월 3일 날도 쉬겠네? 쉬는 날 많다. 아이고 나 기압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해요? 기압은? 네. 그렇지. 상승기류하고 하강기류니까. 바람이 수평 방향으로 불고 네. 기압은 봐. 하강기류, 상승기류잖아. 기압은 야 이렇게 누르는 거야.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적용한다. 야 기압은 뭐라고? 모든 방향으로 적용해. 상승 방향이 아니야. 에? 모든 방향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페트병 찌그러질 때도
모든 방향으로 다 찌그러지잖아. 이해됐어? 아우 음료수가 먹고 싶나? 갑자기 목이 마르나? 알겠어? 이게 이 설명 이해했어? 응? 이게 헤어폰과 계절풍이 왜 불어? 문제가 연령량 차이에 따른 가열 냉각 때문에 생긴단 말이야. 이해됐어? 갖고 연령량 비율이 누가 더 커? 육지하고 바다 중에 아니지. 물이 더 크단 말이야. 바다가 더 커? 그러면 연령량 비율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열 냉각 그러면 대륙하고 해양 중에서는 누가 더 커? 또 물성분이 해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에는 누가 먼저 가열돼? 연령량 비율이 작은 놈이 육지하고 대륙이 먼저 가열돼. 라고 상승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이야. 반대는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이야. 그러면 밤하고 겨울에는 누가 육지하고 바다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높아? 그렇지. 바다가 저 상승 기류니까 저기야. 육지가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어? 갖고 여름에는 낮이니까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남동 계절풍.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밤이니까 북서계절.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순서 다 외웠어? 거기 했어? 야, 낮아지고 높아지고 높은 곳, 낮은 곳. 그 다음 A, B, 그 다음 3번이 BA, 그 다음 8번이 기압차, 9번이 오른쪽, 육풍, 밤, 오른쪽, 왼쪽. 그 다음 10번이 가가 남동계절풍, 나가 북서계절풍. 그 다음 2번이 BC, 그리고 3번이 가 여름철, 나 겨울철. 넘겨잉. 자, 그 다음 76페이지 봐라. 자, 바람의 발생 원인 봐봐. 수조 한가운데 향을 세우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때 칸막이 양쪽에는 따뜻한 물과 얼음이 담긴 물에 지퍼백을 넣는다. 그러면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향을 불을 붙이고 칸막이를 들어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따뜻한 물 쪽은 어떻게 돼? 상승 기류니까 저기야. 그 다음 얼음물은 하강 기류니까 고기압. 그러다 보니까 얼음물에서 고기압인 얼음물에서 저기압인 따뜻한 물 쪽으로 바람이 이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향연기가 얼음물 쪽에 있는 쪽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한다. 즉 봐라. 따뜻한 물은 공기가 가열되니까 밀도가 감소되니까 공기가 상승해. 그러면 상승하니까 공기가 없어지니까 기압이 낮아져. 그리고 얼음물 쪽은 공기가 냉각되니까 밀도가 증가하면서 공기가 하강하면서 기압은 높아져. 따라서 기압이 높은 얼음물 쪽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갔다. 그리고 이렇게도 실험해요. 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적외선 등을 켜고 10분 동안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향연기의 이동 방향을 관찰했다. 그러면 온도는 누가 더 높아? 비열이 연령량이 작은 모래가 가열되니까 모래가 온도가 높아. 그러면 기압은 반대지. 물이 높아. 그래서 물에서 향연기 이동 방향은 물에서 모래로, 즉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해풍. 북태평양에서 우리나라로 부는 남동 계절풍. 이해됐지? 그건 하면 되고 풀면 돼. 그리고 나머지 좀만 쉬고 좀 이따 하자. 또 쉬어라. 쉬어. 쌤, 지금 이런 거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강 기류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보지. 네. 육풍이잖아. 얘가 하강 기류지. 네.
이거 여기 상승 기류지. 그러면 자 육지에서 유풍이 불잖아.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고 얘가 기압은 높은 거지. 온도와 기압은 반배려고. 그리고 밤에 유풍 분다 있잖아. 이해됐어?
봐봐라 이제 어디 펴냐면 여기 82페이지 편 82페이지 펴봐. 기단이 있다. 기단은 뭐야? 공기 덩어리야 얘들아. 기단은 공기 덩어리인데 이 공기 덩어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다. 그러면 그 지역과의 기온이라든지 습도, 성질을 닮아. 자꾸 이렇게 성질이나 즉 기온이나 습도가 일정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기단이라고 그래. 뭐냐면 기단이 여기가 알아? 뭐 기단이 있지. 자, 기단이란 건 공기 덩어리가 어떤 그 지역과 한 지역과 뭘 교환해? 열과 수증기를 교환해.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성질을 닮아. 즉 그 지역과 기온, 습도가 비슷해. 그래가지고 기온과 습도가 일정한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넓은 장소, 대륙이나 해안 등에 오래 머물러 성질이 지표면과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 기단이라 그래. 기단의 성질은 발생하는 지역의 성질, 즉 기온과 습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봐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기온 부분에서는 자, 저위도는 날씨가 덥지. 그러다 보니까 온난도는 고온이라 그래. 고위도는 춥지. 한랭도는 저온이라 그래. 그리고 습도는 뭐로 따지냐? 대륙이냐 해양이냐로 따져. 대륙은 건조. 그리고 해양은 수분 또는 다습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 4개가 있어.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4개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영향을 주는 기단 4개가 있어. 4개가 있는데 또 이 그림이야. 뭐냐면 시원이는 모르는 거 없어? 괜찮아? 쓸만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네.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저위도야.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해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자, 첫 번째 이게 여기가 양지강이야. 양지강 기단이야. 중국에. 요새 미국 미친놈하고 미국 또라이하고 한국 또라이는 한풀 꺾여 갖고 이제 뒤져버렸어. 이거 미국 또라이는 아직도 팔팔하지. 어젠가 관세를 갖다가 발표했다. 응? 다시 이제 우리나라 관세 26% 뗐다 있어. 근데 90일 유예해줬어. 그리고 중국한테 124%인가 때려버렸어. 이게 이 새끼들이
관세를 갖다 미국에 때릴게요. 얘들 또 보복으로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미국은 매파하는 거야 얘들이. 이게 만약 40% 됐으면 얘들이 80% 배판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124%가 때려버렸어. 그 중국이 온몸으로 다른 나라를 보호해줬어. 지금 미국 돌아있는 이제 열심히 갖고 환율이 다시 1,450원대로 떨어졌다 밑으로. 와 요새 1,450원이야. 50원이야. IMF 이후에 이렇게 올라간 적 처음이야. 자, 그러면 양지강 기단은 저위도 대륙이야. 그러니까 온난 건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언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봄가을에. 근데 얘들은 이동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저기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동성이라는 건 뭐야 얘들은? 잘 이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봄가을에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가 심한 거야. 봄가을에.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오츠크의 기단이 있어. 오츠크. 얘는 고위도고 해양이야. 한랭 다스베. 우리나라에 초여름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준다. 여름에 얘는 고온 다스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여기 있잖아. 이 여름에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나와. 맞고 얘들이 세력이 비슷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야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러. 우리나라에 집중적인 비를 뿌려. 여름에 이게 장마장. 그래갖고 이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 해서 정체전선 또는 장마전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장마가 오는데 여름에 누구 때문입니까? 오츠크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뭘 형성한다? 정체전선, 장마전선 형성하기 때문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겨울에는 누가 영향을 준다?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준다.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하죠. 고위도고 대륙이니까. 갖고 겨울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겨울에 얘 때문에 추운 거야. 여름에는 얘 때문에 따뜻한 거고. 따뜻하고 습한 거야. 이해됐냐?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 그리고 기단도 얘들아 변질될 수 있다. 기단도 변질될 수 있어. 기단의 변질이 있어. 옆에 나왔어. 자, 기단이 이렇게 되면서 변질되는 거야. 야, 대륙에서 황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변질되는 거야. 즉,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저쪽이 이제 시베리아 쪽 차가운 육지야. 차가운 육지야. 따뜻한 바다를 지나. 이렇게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뭘 지나? 황해를 지나, 서해를 지나. 우리나라에 서해를 지나. 그러면 여기서 뭘 공급받아?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갖고 이 아래층이 불안정해져. 아래층이 불안정해져. 그러면서 상승기류가 발달해. 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형 구름이 생겨버려? 적은형 구름이 생겨. 맞고 여기서
따뜻하면 차가우면 겨울이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게 따뜻하면 비가 내리는 거야. 봐라. 기단도 변질될 수 있다. 이렇게 해봐. 보충해봐. 기단은 발생한 곳과 성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기단이 변질된다. 자, 차고 건조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기단 아래쪽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기단 아래쪽이 불안정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저근형 구름이 생겨. 그래가지고 구름이 생성되어 비나 눈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나라에 그 황해에 눈이 많이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기단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해됐냐? 그 다음 이제 전선이 있다. 전선은 뭐야? 이거? 자, 전선은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형성하는 거야. 성질에서는 누구냐? 특히나 기온이야. 즉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그러면 이때 따라잉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하고 만나. 얘가 찬 공기, 더운 공기. 그러면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밑으로 깔아앉아. 더운 공기는 위로 떠. 그러다 보니까 찬 공기는 밑으로 깔아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가면서 이렇게 경계면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전선면이야. 이게 전선면이야. 그리고 이게 지면하고 경계면이 지면하고 붙은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전선이라고. 이해되니? 봐봐. 전선이란 건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 특히나 기온에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고 이것들이 안 섞이기 때문에 경계면을 형성해. 이 경계면이 전선면이야. 이 경계면이 지면과 닿은 선이 전선이야. 왜? 전선을 경계로 날씨가 확확 변해버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책 봐봐. 전선이라고 봐라. 자,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특히나 기온에서 갖고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의 날씨가 크게 달라진다. 갖고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깔아앉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뜬다. 그래갖고 전선면이 비스듬하게 생기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 전선면이 지면과 닿은 선이 뭐다? 전선이다. 이해됐지? 그럼 옆에 전선의 형성 원리 보자. 옆에 보충자료에 봐봐. 수조에 찬물과 따뜻한 물을 넣고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 밀도가 큰 찬물이 따뜻한 물 아래로 이동하면서 경계면을 형성한다. 즉 따뜻한 물, 빨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찬물이 아래로 내려가. 그래서 경계면을 형성한다. 이 경계면은 전선면, 경계면이 수조 바닥과 닿은 경계선은 전선에 해당한다. 이해됐지? 그다음 보자. 그리고 자, 전선의 종류와 특징 보자. 전선의 종류와 특징에서 첫 번째, 전선의 종류와 특징에서 첫 번째, 전선은 네 가지가 있어. 한랭전선, 온난전선, 뭐냐면 정체전선, 회색전선입니다. 근데 한랭전선은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추워져. 그래서 한랭전선입니다. 온난전선은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따뜻해져. 그래서 온난전선입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전선을 한꺼번에 표시해 볼게. 얘들아, 봐봐. 잘 봐봐. 지식이 월요일날
5시부터 자갖고 다음날 일어났대. 제 기운이. 내가 전화를 한 4번을 했어. 3번 했냐? 걔는? 전화 많이 했었지. 네. 다음날 보니까. 뜨끔했지. 너 기억도 안 나? 월요일날 우리 그거 한 거? 안 하고 자버렸어? 생각도 안 하고? 네, 좀 까먹었어요. 자, 봐봐. 야, 7시에 작동했잖아. 이 자식아. 한 6시 반에 잠들었어요. 6시 반에 잠들었어요. 내가 그 전에도 전화했는데. 그때 7시 한 13분에 전화하셨어요, 처음으로. 내가 봐라. 자, 보자. 전선의 종류는 봐라. 이거야.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한꺼번에 그려볼게, 선생님이.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한꺼번에 그려볼게. 한꺼번에 그려볼게. 얘가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이동하네. 우리나라는 연중 편서풍이 불어. 서쪽에서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응? 그래서 이렇게 날씨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 한랭전선은 얘가 지나가는 다음에 추워져야 되니까 뒤에 찬 공기가 있어. 앞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 근데 온난전선은 얘가 지나간 다음에 따뜻해져야 되니까 뒤에 따뜻한 공기 있고 앞에 찬 공기가 있어. 근데 이때 자, 찬 공기가 빠를까 더운 공기가 빠를까 얘들아. 겨울에 여름하고 겨울에 바람이 누가 더 세게 불어? 겨울에 더 세게 불지. 그러면 찬 공기가 빠르다고 생각해. 그러면 찬 공기는 얘를 파고들면서 얘를 공기를 갖다가 얘가 따라잡을 수는 없어. 빠른 찬 공기가 이제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무슨 형 구름이 생겨?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분형 구름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전선 뒤쪽에 가로 뒤쪽에 소나기가 내려 여기. 그리고 경사 비율은 급하지 파고드니까. 근데 온난전선은 빠른 찬 공기가 앞에 있고 느린 더운 공기가 뒤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느린 더운 공기가 빠른 찬 공기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밀도가 적으니까 타고 올라가. 갖고 무슨 형 구름이 생겨? 치문형 구름이 생겨. 수평으로 발달하는. 갖고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이슬비, 보슬비가 내려. 전선 기울기는 완만하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한랭전선. 왜? 뒤에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얘가 지나온 다음에는 추워져. 이게 온난전선. 왜? 뒤에 따뜻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따뜻해져. 그러면 얘는 찬 공기니까 삼각형으로 표시해. 얘는 따뜻한 거니까 온난전선은 동그라미를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그럼 보자. 첫 번째. 자, 전선 기울기가 얘는 급하다. 얘는 완만하다. 얘는 또 뭐 있어? 또 뭐 있냐? 두 번째. 얘는 구름은 뭐야? 얘는 저분형 구름. 그래가지고 소나기가 되지. 전선 뒤쪽에서. 근데 얘는 치문형 구름으로 지속적인 구름. 그리고 얘들아 기온은 어떻게 돼? 얘는 뒤에 찬 공기 오니까 추워져 내려가. 얘는 뒤에 따뜻한 공기 오니까 지나온 다음에 높아져. 기온하고 기압은 반비례한다 했다. 기압은 반대로 얘는 높아져. 기압은 낮아져. 반비례해 기온하고 기압은. 그리고 이동 속도는 누가 빠르다? 그렇지. 빠른 찬 공기가 밀어주는 얘가 이동 속도로 빨라. 한랭전선이.
그리고 얘는 뒤에 느린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전선 속도 느리다. 이해됐냐? 네. 됐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응? 그리고 얘는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쏘나기가 돼요. 얘는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그러면 봐. 이때 야, 회색 전선은 어떻게 그린다? 회색 전선은 어떻게 그려? 야, 이렇게 느린 온난 전선이 빠른 한랭 전선이 느린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갖고 겹쳐져.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이 이게 뭐다? 이게 폐색 전선. 알아? 폐색 전선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겹쳐지면서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표현할 때 위에 동그라미 위에 세모, 위에 동그라미 위에 세모야. 즉 빠른 한랭 전선이 느린 온난 전선을 따라잡으면서 겹쳐져. 그러면서 뭐가 형성된다? 회색 전선이 형성된다. 그리고 장마 전선은 말했지. 여름철에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 우리나라에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그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들이 그냥 서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 갖고 우리나라에 집중적인 비를 뿌리자. 갖고 얘를 장마전선 또는 정체전선이라고 해요. 갖고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 이 그림과 누가 만든다고? 오츠크의 기단하고 여름에 북태평양 기단이 만들어.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따라서 3번 봐봐. 폐색 전선의 형성과 소멸은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한랭 전선이 빠르기 때문에 느린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갖고 둘이 겹쳐져. 갖고 폐색 전선이 형성한다. 그리고 공기의 상하 이동이 없어지면서 강수 현상이 점점 사라지면서 폐색 전선이 소멸한다. 그럼 우리나라의 부근의 정체 전선은 밑줄 그어야지. 북쪽의 창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에 위에 동글뱅이 밑에 세모는 뭐다? 장마전선,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누가 만든다고? 오츠케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에 만든다. 이해됐지? 옆에 풀어봐. 너는 그 문제 줘? 네. 어디 줄까? 일단 3번이야 4번이야? 4번. 4번이야? 많이 풀었네 시원이. 이제 더 풀어야 돼 시원아. 윤진이 여기 이해했어? 금방? 괜찮아? 모르면 바로 물어봐야 돼 윤준아. 그리고 윤준이는 앞에 부분 저번에 질문할 거 있다 했지? 그거 좀 이따 6시 반에서 질문하면 돼. 응?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모르는 부분 일단 이 단어는 괜찮아? 왠지 물어봐야 되지. 맞지? 윤준아. 요새 과학을 더 빡세게 했지 수업보다.
힘들다. 선생님 응? 태풍이 밤에 부는 거죠? 그렇지. 해풍이 태풍이 낮에 낮에 해가 떠 있으니까 낮이잖아. 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불겠지.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알았어. 알겠어. 아저씨 거, 아저씨 거, 니 거. 아, 이거 안 줄 뻔했다 또. 기억이 나서 다행이다.
자 보자. 다 풀었어? 야 00xx 그 다음 2번에 A가 10L의 기단, B가 양지간 기단, C가 5축의 기단, D가 북태평양 기단. 3번에 A가 기역 B가 디귿, C가 니은, D가 리을, 그 다음 A가 이응, B가 미음, C가 비읍, D가 시옷. 알지? 하강전선은 위에 세모, 온난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그 다음 폐색전선은 위에 동글뱅이 위에 세모, 그리고 정체전선은 위에 동그라미 밑에 세모, 그리고 5번에 한랭전선, 급함, 저군형, 소나기, 이동속도 빠름, 낮아짐. 됐지? 넘겨. 84페이지 보자. 고기압과 저기압 있지? 그럼 봐라 얘들아. 고기압과 저기압 보면 고기압이란 건 우리가 기압의 단위가 헥토파스칼이 있어.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야. 1013 밀리바도 돼. 헥토파스칼이 이렇게 써.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 1013 밀리바. 이렇게 해서 되고, 그리고 수음 기둥으로는 몇 cm? 76cm, 76cm Hg, 760mm Hg, 물기둥 10m, 그리고 공기 두께 1000km까지. 근데 고기압은 1000보다 1000헥토파스칼보다 높다. 고기압 낮다. 저기압 아니야. 절대값이 아니야. 상대값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해.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상대적인 거야. 고기압, 저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져. 그러면 봐봐. 이렇게 써. 이게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등압선이라고 해. 등압선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높아지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르니까 바깥으로 불어. 근데 얘들아, 지구는 뭘 자전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봐봐,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어. 가상적인 힘이 있어. 만약에 포탄을 이렇게 발사하지, 그럼 반드시 안 나. 지구가 잔잔하기 때문에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야. 가상적인 힘이야. 근데 우리가 착각한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못 나가야 돼. 복부항구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못 나가고 얘들은 어떤다? 휘어질 수밖에 없어. 휘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러면 봐라. 이걸로 해. 이걸로 간다. 고기압은 무슨 기류야? 하강 기류지. 그럼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나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불어나간다. 이걸로 하면 돼. 오른손으로 하강 기류니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네.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불어나가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 얘들아? 야 불어나가니까 밑에서 꽂힐 수는 없잖아.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예. 무슨 기류야? 하. 하강기류니까 공기가 오히려 흩어지니까 저 고기압이 오면 우리가 날씨가 맑은 거야. 잉? 네.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오면 날씨가 맑은 거야 얘들아. 잉?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저기압 보자. 잉? 저기압은 로우니까 하이가 아니라 로우니까 L로 써. 얘도 상대적인 거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그리고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어떻다? 기압은 낮아진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따가 은지야 6시 반에 여기로 와.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저기 뭐냐면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이다. 열대성 저기압은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졸라 세력이 센 거야. 저기압이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 거야. 엄청 센 거야. 이해됐니? 그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했지. 그러면 얘가 L로 써.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부니까 불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면 또 등압선에 대해서 야 반드시 못 불어. 휘어져. 전향력이 휘어져. 얘 상승기류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네. 그리고 야 불어 들어오니까 공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상승기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하니까 뭐가 형성돼? 구름이 형성돼. 갖고 날씨가 저기 오면 날씨가 흐리다. 이해됐지? 예. 그리고 바람은 어디로 분다? 저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돼 있다. 이해됐지? 예.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뭐냐? 아까 시간에 배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아까 시간에 배운 이게 뭐야? 온대저기압.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만나 있는 게 뭐다? 이게 뭐냐? 온대성 저기압이야. 자, 온대성 저기압은 봐라, 얘들아. 세 번째, 온대 저기압은 선생님도 이제 하나씩 해야 되겠다. 너희들 시험이 윤지가 제일 빠르네? 제일 빠르네? 윤진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진짜. 어쩔 수 없다 윤진아. 어쩔 수 없어. 뭐 영현중만 돼도 괜찮거든? 영현중도 28일에서 29일이야. 그리고 너는 목요일날 시험 보니까 수요일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는 다음 주는 쉬어. 왜? 그 전에 다 해버릴 거야. 많이 묻을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앞전 주에 많이 할 거야. 이렇게 5월 28일부터 그 주 있잖아. 4월 28일 주 있잖아. 그때는 안 나올 거야. 왜? 그 전주에 많이 할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많이 할 거니까 그 주는 쉬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잖아. 이제 휴가 끝나고 그때 목요일 날 하고.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돼. 그리고 너희들은 9주에 쉬는 거야.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쉬고 나서 목요일 날 오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지? 그때는 야 클리닉도 안 해. 너는 클리닉도 안 해. 일요일도 쉬고 그 다음 주 목요일도 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5월 8일 그때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윤진아, 왜? 너 진짜 많이 가잖아. 선생님 많이 부르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응? 알았지? 그 다음 원대적이 한번 봐봐. 어디서 만나냐? 중위도에서 부른대. 중위도가 우리나라지. 중위도가 30도에서 60도란 말이야. 그러면 야 북쪽에서는 창기단이 내려와. 네. 그 다음 남쪽에서는 저위도에서는 따뜻한 기단이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몰려온단 말이야. 따뜻한 기단이 몰려와. 그래가지고 중위도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을 형성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가지고 봐봐. 온대저기압은 딱 이거야. 딱 이거야. 봐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 뒤쪽에 뭐가 있다? 한랭전선이 있고. 잡아라. 야, 동서남북이지. 남서쪽에 뭐가 발달했다? 한랭전선이 발달해. 그리고 남동쪽에 뭐가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해되니? 얘는 남동 쪽에 생긴 거야. 온난전선. 이렇게 생긴 거야. 갖고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제 전체가 우리나라는 편서풍에 영향받기 때문에 전체가 이쪽으로 이동해. 그러면 뒤에 찬 공기 있고 앞에 더운 공기 있고 그리고 앞쪽에 찬 공기가 있어. 따라서 이 찬 공기가 얘를 파고들지. 그러면서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리면서 저근형 구름이 생겨. 갖고 전선 뒤쪽에 좁은 지역에 쏘나게 내리고 더운 공기가 빠른 찬 공기를 타고 앞지를 수는 없지. 갖고 타고 올라가. 갖고 뭐가 연습돼? 신문형 구름이 연습돼. 갖고 얘는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전선 기울기 완만하고 얘는 급하고. 얘가 지나온 다음에 얘는 온도 낮아져. 기압은 높아져. 얘가 지나온 다음에 뒤에 더운 공기 오기 때문에 온도는 높아져. 기압은 낮아져. 이해됐어? 그래갖고 자 봐봐. 자 A 지역이야. 여기가 A 지역이야. 여기가 B 지역이야. 여기가 C 지역이야. A 지역은 야 기온은 낮아. 왜? 찬 공기 쪽이니까. 그렇지만 그리고 지속적인 비. A가 반대로 했네. 잘못했다. A가 여기지. A가 C네. A 지역은 봐라. 온도 낮아. 그리고 전선 바로 뒤쪽에 좁은 지역에 쏘나게 내려. 기압은 높아. 그리고 야 그리고 봐라. 그리고 B 지역은 어떻게 돼? 야 따뜻한 공기가 있고 구름 없지. 온도 높고 이게 온난전선이 통과해갖고 온도 높고 뭐 날씨 맑아. 그리고 기온 높고 기압은 낮겠지. 그리고 C 지역은 야 온도 낮아. 넓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기압은 높아. 근데 야 우리가 풍향이 바뀐다. 야 온난전선은 남동에서 뭘로 바뀐다? 남서로 바뀌어. 그리고 한랭전선은 남서에서 뭐로 바뀐다? 북서로 바뀐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야 온난전선은 뭐다고? 남동의 풍향이 남동에서 뭐로 바뀐다? 남서로. 그리고
그리고 한랭전선은 남서에서 뭐로 바뀐다? 북서로 바뀐다. 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 문제 풀어. 응? 이해됐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문제 풀이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 모르는 거 질문해.